안녕하십니까, 코인베베입니다. 네, 오늘 제목을 바보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지었는데요. 사실 이 바보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저는 해왔어요. 항상. 근데 사실 이 가격이 하락하는 걸 보면 저조차도 진짜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마음은 아픈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부자가 아니라서 뭐 기득권층이 아니라서 이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 뭐 본인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뭔가 자신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뭐 지금 이 영상이 올라오는 동안에도 뭐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신경을 쓰지 말자는 거죠. 왜냐면 제가 오늘 보여드릴 얘기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떤 시선을 봐야 될지,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역사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 기사 제목만 보셔도 다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을.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처칠과 히틀러의 얘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독일이 뭐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여러 땅들을 또 다시 이제 본인들 수중으로 돌려요. 돌려달라고 하면서 협상이라는 명목하에 그 땅들을 다 이제 자기 안으로 넣거든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이게 또 독일이 더 강해지면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지도자들은 전쟁이 또 안 일어나게 우리가 협상을 해서 그들을 달래는 거다. 그리고 히틀러도 전쟁을 하고 싶지가 않단다 라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하거든요. 히틀러 본인도 그랬고요. 전쟁을 안 하고 싶다고. 그리고 뭐 직접 만나서 막 얘기도 회담도 하고 했으니까 다들 히틀러를 직접 보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진짜 실제 역사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2차 세계 대전을 독일이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확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칠이 아니다.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시했었어요. 무시. 근데 이제 히틀러가 전쟁을 실제로 일으켰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처칠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 아니 히틀러를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이제 처칠이 나는 히틀러를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와 이제 얘기를 나눈 적도 없지만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자기가 들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일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속이 보인다는 거죠. 처칠의 얘기는. 그러니까 히틀러와 처칠의 일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신뢰가 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어,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구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는 그런 사람인 건데 히틀러는 말과 행동이 달랐고 그거를 꿰뚫어 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의 이걸 대입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정부가 그러니까 하느니 발행 계획이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발행 계획을 추진 중이란 말이죠. 제 말은 꼭 히틀러처럼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아니 발행 계획 없으면 준비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낚싯대를 구입하지 말란 말이에요. 낚시를 안 할 거면 왜 낚?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역사를 답습하는구나. 역사를 답습하는구나. 옛날에 있었던 일이 오늘에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해 아래에 새로운 게 없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항상 변하지 않고 꾸준히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 발행을 하게 되면 이거 저거 무슨 문제가 있고 저게 문제고 얘기는 다 해.
근데 뭐냐고요. 행동은 CBDC를 발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이 현대판에 제일 요즘에 유명한 게 이거예요. 코인 저격수 바이든 특별보좌관 비트코인 100만 장자였다. 재무 포트폴리오 내 비트코인 비중이 최대였다. 거품이라고 비난해온 대통령 직속 경제위원회 기술정책 경쟁 정책 분야 담당 특별보좌관인 팀 우가 비트코인 100만 장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미친 그러니까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니까 진짜로 맨날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야 다 바이든 특별보좌관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면은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 그럼 이 사람은 말을 지키겠지? 아니요.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모르는 거라니까요, 진짜로.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파악하게 되잖아요.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별로 안 해야 되는 거겠죠.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정치인들도 맨날 그러잖아요. 자기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은 해놓고 자기는 이제 네거티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해놓고 자기 행동은 맨날 네거티브를 막 남발해. 그럼 이 사람이 진짜 네거티브를 싫어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즐겨 사용하는 게 네거티브인데 뭘 싫어하냐는 거죠. 자기가 당하는 건 싫겠죠. 피해를 보는 게 자기니까. 근데 자기가 쓸 때는 온데 때만데 다 네거티브야. 그게 정치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우리는 알죠. 근데 왜 굳이 정치인에만 그걸 국한을 하냐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겉과 속이 달라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찰리 브라운 형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걸 좀 따라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좀 찰리 브라운 형님처럼 이게 좀 진정성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제 영상을 통해서 행복하시길 바랄 뿐이고. 그래서 이런 더러운 인간이 세상에 많거든요. 근데 심지어 우리가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신뢰하는 카카오조차도 사실은 저는 이제 이중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관련 법령 재개정 방향을 내놨어요. CBDC 관련해서 발간을 했는데 뭐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자료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하다.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란다. 금융결제국에 그런 걸 내라는 거겠죠. 연구자분들은 이분들이고 결론은 디지털 법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통화를 표시하는 수단의 차이에 불과하다. CBDC는. 그래서 법화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위를 부여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저는 CBDC가 발행이 될 거라고 말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에요. CBDC는 무조건 발행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세금 창출 자체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인간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인간들이 정말 개돼지를 잘 조련한다는 거죠. 저도 개돼지예요.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은 다 그 사람들 입장에선 다 개돼지예요. 예, 지네들은 인간이고 우리는 자기들이 조종하는 대로 이끌려 다니고 양치기를 하듯이 이제 양치기 개가 이제 양을 몰잖아요. 꼭 그러듯이 어디로든 몰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절벽 끝까지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겁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 속으면 안 돼요. 제가
그 전에 막 잠깐 삼국지랑 초안지 얘기를 했는데, 아니 옛날에 그 현인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고 현재를 비춰가지고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기득권들은 과거를 답습하고 현재를 속여서 미래를 자기들 것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눠 받을 수 있었을 그런 부를, 정보를 왜곡해서 보도하고 사람들한테 퍼뜨려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부를 자기들 것으로 뺏어 간다니까요. 우리 미래를 뺏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갈취의 행위를 우리는 최소한으로 방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CBDC나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되게 될 거지만, 정부는 항상 그거를, 지금의 그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조를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고 가격을 낮춰서 우리를 흔들고 힘들게 할 거라는 예측이 돼서 그래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오늘 깨달았거든요. CBDC에 대한 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일면보다 훨씬 더 큰 일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다음 영상에 이제 한번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말씀드렸던 거에서 그렇게 막 크게 멀리 가진 않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분석했던 것들의 그 내용 자체가 종합을 해보니까 정말 엄청 큰 스케일로 발전을 하더라는 거죠. 이 CBDC나 뭐 디지털화 하는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보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미래에 우리가 부를 거머쥐어야 돼요. 왜냐면 그 전에 잠깐씩 말씀드렸던 기본소득이 결국 개돼지에 먹이를 주는, 사료를 주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료를 주는 주인이 부자예요. 부자의 그 자산에서 나오는 자산세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먹이를 준다, 우리란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주는 사료를 준단 말이에요. 기본소득이란 사료를. 그럼 우리가 먹이를 받아 먹는 입장이 될지, 사료를 먹는 입장이 될지, 뭐 사료를 주는 입장이 될지, 이거를 조금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빚을 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장기적인 게 될 수가 있어요. 이 가격을 얘네는 한도 끝도 없이 낮춰서 개미를 그냥 다 털어낼 수도 있고, 낮추는 듯 하다가 갑자기 올려서 또 좋은 얘기를 막 퍼뜨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지네 맘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놀라워요. 이렇게까지 낮출 수가 있구나.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가능하다는 거죠. 지네 맘이니까. 대신에 전망이 있는 코인은 분명히 우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찰리 브라운 형님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찰리 브라운 형님이 옛날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다들 힘내라, 너무 힘든 것 같다, 요즘에 장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지 않느냐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영상들을 듣다 보면은 되게 부러워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막 300만 원일 때 막 그러셨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부러워지면서 무슨 생각을 제가 맨날 했었냐면, 내가 저때로 돌아가면은 진짜 꼬박꼬박 살 자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하락 횡보장이잖아요. 하락 횡보장.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제 마음이 또 가격이 내려가니까 엄청 좋진 않더라고요, 사실. 근데 웃긴 거는 옛날 영상을 봤을 때 가격 그 내려가 있는 것들을 엄청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와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또 너무 막 이게 괴롭기도 하고 살 마음도 잘 안 들기도 하고 해서 전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사버렸어요.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 악물 그냥 사버리려고요. 내려가면은 어차피 빚을 낸 게 아니라 여유 자금으로 자산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 클레이튼에 가지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정말 중요하게 되고, 얼마나 독한 인간인지가 정말 중요하게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독해야 돼요, 솔직히. 이거 진짜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 가격, 그 가격에서 마이너스 20%가 계속 나.
그러니까 그 계속 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50% 70% 나면은 거기서 더 사기 힘들다니까요, 그냥. 근데 계속 사면 만약에 그게 진짜로 펀더멘탈이 탄탄한 코인을 계속 산 거라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웃을 수밖에 없어요. 전 그 중에 하나가 진짜 그 클레이튼인 것 같은 게 거버넌스 카운슬이라는 그 구조 자체가 저는 이제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한번 부자가 돼 보려고요. 그리고 이럴 때 제가 생각이 맨날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너는 어디서 뭘 보든 간에 부자가 될 거라고 하더라. 근데 그 나이가 그 저희 어머니가 나이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정도 후에요. 뭐 그러면 이제 이걸 듣는 사람들이 막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클레이튼이 3년 뒤에 펌핑을 한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 그건 또 잘 모르죠. 왜냐면 3년 뒤에 제가 뭘 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뭐 3년 중에 펌핑을 엄청 해서 제가 원하던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뭐 사업의 성공으로 제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싸움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전 분명히 이건 이기는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매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저를 아, 너 좀 대단하다. 너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면서 속으로는 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저는 원한다는 거죠. 뭐 그런 게 제 욕심이지 딴 건 없어요. 네, 뭐 사담이 엄청 길었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실례가 안 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베베였습니다.